지금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요즘 또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연구소에서 그 올해 3월까지 노사 합의하기로 한 그 일반 연구직 임금 체계 개선 관련해서 이게 그냥 이대로 그 안건이 죽어버린 거냐 이런 조합원들의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번 단체 교섭에서도 계속 유효하게 협상 중인 거죠. 어떻습니까? 왜 안 물어보시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연구원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연구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쟤네가 아무것도 안 하네, 뭐 아니면은 뭐 이미 물 건너 갔네, 뭐 하고 있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한동안 이제 굉장히 빅 이슈로 이제 다가왔었는데 저도 이제 정확한 개월이나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월인가 그때를 이제 한 번에 그 협상하는 시점으로 잡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조직 개편이라는 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묻혔던 것 같은데 이쯤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환기해 주시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끝났냐 유효하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합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설명이 엄청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작년 단체 교섭에서 그 수당이나 뭐 호봉제 개선을 하자라고 얘기가 돼 있었고, 근데 그 전부터 노든 사든 특히나 연구원 매니저들의 급여가 너무 적다. 그래서 신입사원 경쟁률도 꽤나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입사원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도 나가고 뭐 이렇다. 그래서 우리 회사 근데 사실 연구원들 매니저들이 고급 인력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는 게 회사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로 늘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미래를 노사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 간에 작년에 단체 교섭에서 이제 의견을 맞춘 게,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 3월이면 올해 3월이죠. 내년 3월까지 논의를 해보자. 당장 그냥 뭐 얼마 올려줄게. 뭐 블라인드에 떠도는 것처럼 뭐 수당 3만 원으로 치운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이름이 임금체계 개편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소의 연구원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단위 사업장 중에서 연구소의 연구 일반직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따지면 한 4,500명 정도 계시고, 근데 공장에도 울산 공장에 이래저래 다 다른 데 합쳐도 뭐 한 2,000명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있는 연구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좀 해봅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게 되면 큰 틀에서 하겠죠. 근데 연구소에서 이제 말 그대로 연구원들의 니즈가 가장 강했고 지금도 가장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는 이유, 일단 TFT를 구성을 했어요. 노사가 같이. 근데 저는 이제 지부의 일반 연구직 담당이지만 남양연구소에서 3월달까지 논의를 한다라고 돼 있었고, 저는 근데 울산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저는 TFT에 관여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울산에서 뭔가 했으면 제가 관여가 됐을 텐데, 여튼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제3자에서 더 잘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고무적이었으니까. 왜냐면 일반 연구직만 따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한 역사가 없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일반직들이 그럼 연구원만 올려주고 매니저 안 올려줘요? 그건 아니고 일단 연구소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나중에 수평전개를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튼 그래서 근데 결국에 우리의 요구는 뭡니까? 돈 더 올려주세요. 근데 회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차등 지급하겠다? 네, 성과 연봉제. 아니 우리는 돈 올려달라는데 돈 얘기는 안 하고 성과 연봉제.
연봉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딴 말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막 이제 뭐 SK 하이닉스 뭐 저기 노동조합도 방문하고 막 이래저래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막 협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성과 연봉제 무쇠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왜 동문서답하냐고. 우리 돈 달라 하는 돈을 얼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신에 뭐 다른 자기네들 카드를 꺼낸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하는데 성과연봉제 이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약간 우려 내지는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좀 걱정이 됐던 게 호봉제라는 것의 장점이 꽤나 많거든요. 우리가 책임들 보십시오. 책임들 성과 연봉제인데 책임들 우리는 돈 많이 받아. 우리는 돈 많이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책임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두리 책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책임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책임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뭐 사원 대리라고 막 기가 막히게 잘해줄까요? 잘해줘봤자 책임 정도인데.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호봉제를 사실 놓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거를 회사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호봉제를 이제 해왔던 이 상황에서 이거를 포기하시고 성과 연봉제로 갑시다 하면서 돈을 왕창 제시하면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상황을 정말 예의주시하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는 걸. 근데 만약에 돈을 왕창 준다 하면 근데 조합원도 또 여론이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도 수많은 토론과 막 이렇게 막 맞니 아니니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장기간 해가지고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근데 제가 우려했던 바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뭔가 유혹 따위는 없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묻고 따블로 줄게 소감먼저 가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막 갑시다 막 이럴 수도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되면 우르르 갔다가 그러면 나중에 돼가지고 또 딴소리 해가지고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혹 따위 없이 앵무새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성과연봉제 이러고 있으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었던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중간에 남양에서 이것저것 협의가 너무 안 되다가 결렬이 된 적이 있어요. 결렬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사가 벤치마킹을 해봅시다. 진짜 해외 선진 기업들 벤치마킹을 해봅시다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구글, 아마존, 뭐 MS 이런 정도의 진짜 미국에 가가지고 해보자. 왜냐면 거기 가서 봐야지. 그럼 얘네들은 그렇게 하더라. 테슬라는 이렇게 하더라. 구글은 이렇게 하더라. 근데 그때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됐는데 그럼 그것도 벤치마킹 뭐 비행기고 뭐고 예약을 해놨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4층만 갔대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원래 할 마음이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약금이 있었겠죠. 당연히 위약금이 있었을 텐데 위약금 물더라도 이렇게 노사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취소하고 다음번에 노사관계 좋아지면 그때 좀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데 성과연봉제 이러다가 결렬되니까 그러면 벤치마킹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갔다 오자 이러고 하고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노조가 싫대요. 끝.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이 상황에서 그냥 끝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끝낼 수 없으니 우리는 요번에 또 가져간다 라고 해서 지역위원회 맨 마지막에 연구소 직무가치 반영한 보상 방안 마련을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여튼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유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회사가 스탠스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참 고민해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앵무새처럼 하면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회사의 니즈도 충분히 있다. 근데 회사에 그냥 광파리들한테는 니즈가 없을지언정 진짜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지금 애가 달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근데 가늠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근데 말씀 중에 순간 제가 약간 웃겼던 게 네. 그 회사에서 그 뭐 길지도 않아요. 뭐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다른 뭐 IT 기업들 뭐 그리고 뭐 다른 뭐 장치 산업의 뭐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서 성과가 빵빵 터졌을 때 왜 잘 터지는데 우리도 성과가 좋은데 왜 우리 안 나오냐 이렇게 했을 때 IT 기업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아예 업종 자체가 다르다. 뭐 장치 산업,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는 임금 체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성과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그 회사 유인물을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 갖고 계시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구글 벤치마킹 하러 갔다고요? 거긴 제조업입니까? 거기 뭐 하는 회사인데요? 아니 미국 우리 최고 IT 회사랑 벤치마킹 왜 우리 합니까? SDB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그러잖아요 이제. 아 진짜 한 입 갖고 참 여러 말 하는 게 물론 뭐 어쩌면 주체가 다를 수 있겠죠. 이 말한 사람은 회사 이 사람이고 이 말한 사람은 회사 이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이게 얼굴이 한 10개 있는 건지 입도 한 20개 있는 건지 왜 자꾸 현대가 한 말이 현대로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좀 꼭 할 거면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 가든가요. 뭐 배치마킹 할 거면은 왜 꼭 미국에 뭐 그런 IT 회사로 갔대요. 애플이나 이런데. 좀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뭐 생각이 드네요 순간. 아니 그 연구원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일단 블라인드 통해 보면 일부 연구원들은 그래도 성과 연봉제가 좋다 가자 이런 사람이 있던데 실제로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이제 처음에 소문이 돌았을 때 성과 연봉제를 하면서 연봉을 전체적으로 한 500만 원씩 올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았어요. 이 소문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일부 그렇게 뭐 말씀하셨을 수는 있지만 뭐 조금만 굉장히 얕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책임 연구원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돈 많이 받 성과 연봉제 하면서 돈 많이 받아서 행복해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고 이제 단순히 그 500만 원에 좀 포인트를 맞추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사실 우리 회사가 뭐 아닌 데도 많지만 워라벨이 타사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조금 더 좋은 편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면 워라벨이 안 좋아질 거는 그거는 뭐 거의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잘하는 사람한테 더 줄 마음은 있는 거는 확실하고 보니까 못하는 사람한테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성과 연봉제. 회사가 이야기하는 성과 연봉제. 그 출처 없는 그 500만 원이 전부 다 500만 원씩 더 줄게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까는 놈은 좀 까고 올린 놈은 좀 더 많이 올려서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그것도 회사가 과연 그 정도 의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몇몇 분이 정말 본인이 성과에 자신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는 있는데 연구소가 정말로 성과대로 연봉을 받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 중심의 고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골프 잘 치고 뭐 싸바싸바 잘하면은 고가 잘 받는 거고.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공평하게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의원이 또 고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참 공정하게 내가 네. 주겠다 이럴 수도 없고. 성과 연봉제로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는 아직 그런 성숙한 평가자의 문화가 없다 보니까 좀 아직 이른 게 아닌가 저는 싶은데 일단 뭐 블라인드 보여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팀장 따라 맨날 술 먹으러 댕기든지 아니면 골프나 당구를 치러 댕기든지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사원 대리도 이제 정치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거의 10년, 20년 전처럼
또 등산 잘하는 팀장 오면 또 아, 산악회가 결성. 일요일 날 아침에 6시 반에 오라고 네. 이제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게 성과 연봉제인지 뭐 팀장 성향 맞추기 연봉제인지 또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 그래서 누가 네. 가장 잘 딸랑거리는가가 이제 그렇죠.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사가 되고 그 상사의 딸랑거리는 그 사람이 상사가 됐을 때는 밑에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는 대할까요? 골프를 나는 새벽 6시마다 가가지고 김밥 싸들고 산 입구에서 기다리던 놈이야. 이렇게 하면은 내 이제 밑에 직원이 안 그래. 그럼 야 라떼는 말이야 이랬는데 너는 내 김밥도 안 사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그 그러면. 김밥 잘 사오면은 자동차가 더 품질이 좋아집니까? 자동차가 성능이 더 좋아질까요? 차에서 김밥 냄새 나겠죠. 그러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이제 그게. 저는 이거 좀 깊이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일단 계속 타 직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일반 연구직 외의 직군에는 뭐 수당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수당이 생긴 것들을 역사를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 시점에 이제 집행부의 임기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 임금 체계 구조적인 근본적인 체계를 완전 뒤엎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제 짧은 생각에는 저희도 뭐 수당이라 불릴 만한 뭔가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달성했을 때 골을 했을 때 그 골에 대한 보상을 연구원들이 좀 이렇게 엠빵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느 정도 업무도 돌아가면서 돈도 더 챙길 수 있게. 물론 베이스는 골 달성 못해도 현재 임금과 현재 임금보다 무조건 더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직들도 그 자기 직군의 어떤 업무에 따라서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거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이 목달금이라 해서 있거든요. 그 뭐 이름은 뭐 짓기 나름인데 저희가 연구개발본부 안에도 여러 사업부가 있겠지만 그 사업부별로 자기 특성에 맞게 어떤 너무 달성이 가능한 목표만 가질 수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 좀 주는 제도 하면 그거는 회사에서도 어쨌든 뭐 정기적으로 나가는 어떤 금액 형태가 아니니까 부담도 덜 할 테고 저희는 저희대로 어느 정도 골을 또 만족시키게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헤리티지 뭐 수당이라도 주시던가. 근데 수당이 보면 저희 대의원 대회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기타 토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미리 안건을 받아요. 근데 주로 보면 거의 다 이제 수당 관련된 안건이죠. 수당 안건 주십시오 하면은 보통 한 기본적으로 한 40개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것저것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수당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수당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올 초에 한 2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에 이거는 마치 본사에서 뭘 좀 아는 분이 쓴 것 같다라는 글이 딱 올라왔다가 쫙 조회수 올라가다가 딱 갑자기 삭제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요약해보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경쟁하는 성과 연봉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파이는 그대로입니다. 결론이었어. 와 이거 근데 마치 그게 진짜 맞는 것처럼 글을 쫙 써놨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최고 경영층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나? 이거 진짜 큰일인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성과 연봉제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원들도 성과 연봉제를 하자라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어떤 심리냐면 적어도 제가 만나보고 상담한 매니저들 연구원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 가게라고 칩시다. 근데 직원이 2명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 명은 그러니까 2명 다 월급을 1,000원씩 받아요. 근데 옆에 붕어빵 가게를 보니까 옆에는 한 명은 1,200원 받고 한 명은 1,400원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올려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0원 받는데 저기는 1,200, 1,400을 받으니까 우린 저만큼 올려줘라고 하면은 그러면 회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600원을 더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평균적으로 1,300원씩 받고 있는 건데 한 명은 1,200원, 한 명은 1,400원 받는 거고 우리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사실 그런 심리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근데 회사는 그래? 너네가 그렇게 경쟁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한 명은 1,100원 줄게, 한 명은 900원 주고.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거나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이고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깊은, 좀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 연구직의 이런 노동조합의 이런 안건 내지는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역대급 중요한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잘 해야 되고 어설프게 해서 안 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뭐 제가 인발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그 누구도 뭐 저는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근데 하기도 힘들겠지만 여튼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첫 질문이 하는 거냐 마는 거냐였으니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혼자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포괄의 인구제 얘기 나왔잖아요. 네. 뭐 그거 해가지고 결국 노력하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더 받아야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이 포괄의 임금제에 대해서는 꼭 지금 쟁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또 저희 뭐 차등 지급에 어찌 보면 또 연관되는 거 아닌가. 노력하는 사람이 돈 더 받는다라는 건데 맞잖아요. 결국 늦게까지 일을 하고 많이 일을 한 사람이 돈을 더 받는 거, 그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포괄 임금제 폐지하는 부분인데, 그거랑 결국엔 지금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일 거고 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일 거니까 더 많이 지급한다.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면은 첫 번째 얘기한 포괄 임금제로 그 저희 임금 체계 개편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스타트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것도 좀 부족하다. 예, 플러스 알파는 더 네, 해야죠. 네. 개선은 해야겠죠. 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보상을 주지도 않는 이 현 상황에서 체계 개편이라는 게 과연 뭐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에서는 지금 안 주려고 하는데, 고생하는 사람한테 안 챙겨주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사실 그 회사 뭐 모든 직원들이 일반직도 다 대졸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 연구직들도 고생하는 사람 돈 더 받아야지. 이 개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것도 회사에서 안 가져가려고 하면서 뭐 성과 뭐 그런 거 가져갑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튼 앵무새를 탈피하고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관부.